밤사이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은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도로가 침수됐고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에 갇혔던 3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민 기자. 네, 밤사이 부산에 퍼부었던 비는 새벽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지금까지도 비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제 오후 8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불과 3시간여 만에 그야말로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침수로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 차량들의 행렬도 여기저기 이어졌습니다. 대다수 지하차도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거대한 저수지처럼 변했는데요. 결국 3명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차오른 이곳 지하차도에서 차량에 갇혔던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이 결국 숨졌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흙더미가 주택을 덮치는 등 119에만 관련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됐고 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 그러니까 불과 3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부산 동쪽의 해운대구가 212mm, 기장군이 205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대표 지점인 중구 대청동은 176.2mm를 나타냈는데 시간당 강수량 81.6mm로 지난 1904년 기상관 관측 이래 10번째, 일강수량으로는 2000년대 들어 6번째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층의 찬 공기가 아래층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 기압 간 불안정성이 커지며 남서풍을 타고 시간당 9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조 시기가 겹쳤고 최근 계속된 장맛비에 집안까지 약해져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최대 초속 14m의 강풍도 예상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시간당 80mm 넘게 쏟아진 비에 부산의 도시 기능은 한때 마비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순식간에 잠긴 지하차도에선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고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주택가 뒷산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지며 주택 3채를 덮쳤습니다. 높이 2m의 담벼락이 힘없이 무너져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침수된 저지대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선 흘러드는 빗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놓으면서 거의 한 80cm 높이가 됩니다. 그 위로 물이 넘쳐갖고 폭포처럼 넘칠 수 있겠네요. 도심 하천 동천이 범람해 주변 일대가 침수됐고 부산역 지하 상가와 역사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길이 175m의 지하차도는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비는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차량들이 그대로 고립된 채 침수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침수돼 밤샘 배수와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9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가운데 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 안에서 문을 제때 열지 못하거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있던 물이 순식간에 이 앞쪽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던 차량이 침수된 것 같습니다. 만조 시간까지 겹친 탓에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부산소방재난본부엔 209건의 신고가 폭주했고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8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는 단 3시간 만에 부산 도심을 마비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어제 하루에만 부산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지만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거나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따뜻한 남서풍과 만나면서 폭발적인 비구름을 발달시켰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부산 해운대구에 212mm, 기장군에는 205mm, 부산에서 가장 적게 비가 내린 북구에도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지금은 비가 잠시 그친 곳이 많지만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5도, 양산 27도, 합천과 진주는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 선박 관련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2차 감염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박 수리 업체 직원인데요.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다가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상태에서 정상 출근했고 가족들과 접촉한 걸로 나타나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감염자는 영도구 한 선박 수리업체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8일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 승선한 이후 지난 20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외주업체 직원 20명도 당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러시아 선박 선원들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감염원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아마 이 감염이 러시아로부터의 유래된 감염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감염 원인이 러시아 선박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40대 선박 수리업체 직원은 발열 증세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했고 자녀인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도 모두 정상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자녀 3명과 배우자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 예정이며 회사 동료와 주변 접촉자 등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일부터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전염력은 저희가 유추할 때 18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8일부터 접촉자에 대한 모든 조사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달 새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모두 46명의 선원 확진 환자가 나와 부산시 보건당국은 러시아 선원발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가덕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확장성까지 고려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의 이런 입장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울경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에 5세대 이동통신망이 구축돼 이용자들이 역사와 차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5세대 통신망 개통 초기엔 혼잡 시간대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실상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동해선과 부산 김해 경찰선에선 5세대망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30대 아파트 매입 추세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30대 아파트 구입자는 해수동 조정 대상 지역 해체가 발표된 이후 1000건을 넘어선 뒤 올해도 1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30대는 청약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보다는
분양권을 사거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 중 저평가된 곳을 고르는 특징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일광신도시 내 준주거용지 등 20필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부지는 잔금 납부가 안 돼 해약된 부지로 지난 2015년 이후 해약 부지를 다시 공급하는 것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일광역 앞이거나 입주가 끝난 아파트와 학교를 둘러싼 중심지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살펴봤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포함된 새 활주로의 승악산 충돌 가능성 검증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가 장애물 충돌 구역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러 중대 변수를 감췄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중장기 항공정책인 첨단 위성항법 대신 굳이 재래식 항법을 적용한 데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새 활주로입니다. 착륙에 실패한 뒤 다시 이륙하는 복행 상황에서 항공기의 선회 구역을 검증했는데 승악산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이 위성항법을 적용한 결과인데 국토부가 적용한 재래식 항법은 반경이 작아 산을 피해갔습니다. 널리 쓰이는 최첨단 위성항법 대신 굳이 재래식 항법을 택한 이유는 뭘까? 비행 절차 설계 기준에 따르면 어떤 항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선회구역의 오차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성항법을 적용하면 장애물 검토구역, 즉 충돌 위험 반경도 훨씬 커집니다. ILS만 통과하면 PB는 당연히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보호구역이 더 넓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국토부의 주요 중장기 항공 정책이 바로 이 위성항법 도입인데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만 굳이 재래식을 고집한 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필요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는 것도 의혹을 부채질합니다. 검증위에 제출한 설명 자료에는 재래식 항법의 장애물 검토 반경이 더 넓다고 했다가 승악산 충돌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첨단 위성항법의 장애물 검토 반경이 더 넓다며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때 하겠다. 그러게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어떻게 기본과 실시 설계 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눈가리가 엉한다는 말이고 이제 회피하는 전략이죠. 국토부의 억지 주장이 되풀이될수록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의 구조적 위험성만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행과 폭언, 그리고 지지부진한 사건 조사.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원인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부산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시의회에서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선수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경주시청에서 일어난 폭행 사실을 체육회와 각 기관에 알렸지만 조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하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든지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은 없는구나. 전부 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이래 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요. 지난해 7월 강서구청 카누 실업팀에서도 폭행과 성추행이 벌어졌지만 부산시 체육회는 이 사건을 1년간 방치했고 그 사이 감독은 가해 선수의 선처 탄원서를 돌리며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를 꿈꿨던 선수 역시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도 되레 자신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의 최숙현과 다름없는 피해자들이 부산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올 7월이 되어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감독의 징계 수위 역시 부산 카누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정상 참작하여 가장 낮은 견책 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 체육계 전체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실태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체육회 스스로가 아닌 외부 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좀 돼야 된다. 하지만 체육회는 그 선후배 간에 계속 끈끈한 정 때문에 한 몇십 년 동안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보는 분들이거든요. 또 부산의 종목별 70여 개의 체육회 관리를 공무원 단 2명이 전담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부산시의회도 제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하면서도 사건 조사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어서 배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270억 원. 부산시는 시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육회에 대한 통제권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예산이 쓰이는 곳에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고 최숙현 선수 같은 사건이 터지면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한 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보고를 받고 검사도 할 수가 있고 또 감사위원회가 가설 감사도 할 수가 있고. 부산시 체육회의 상위 기관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부산시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세금이 수백억 원씩 투입되지만 부산의 실업팀에서 선수가 폭행을 당해도 부산시엔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거나 피해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 내부에서 조사하고 진행하면서 관계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제주도는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지사가 스포츠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도 체육계 폭행 피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 역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배봉호입니다. 한 PC방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손님과 직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연제구의 한 PC방.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먼저 와 있던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손님 2명을 잇따라 찌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찌른 상황. 이후 흉기를 들고 손님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마구 부숩니다. 술에 취한 19살 A양의 흉기 난동은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A양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이후 집에 들러 흉기를 챙긴 뒤 평소에 자주 찾던 PC방에 들어갔습니다. A양이 휘두른 흉기에 손님과 직원 3명이 등과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양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전 언쟁이나 몸싸움도 없었지만 최근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지닌 이유에 대해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입원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가볍게 우울증 약은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다 아니면 술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사상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개조인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의 멜라뮤트 2마리는 지난 12일 낮 12시 40분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의 팔을 물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서 있다 목줄이 없는 개 2마리에게 공격을 당하자 10차로를 가로지르며 도망가다 한 시민의 차에 올라타 겨우 피신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중국 국적 어선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중국인 선원 37살 A씨 등 3명을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하고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선사와 갈등을 빚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뒤 표류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들은 승선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업무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비 오는 야간에 낚싯배를 몰고 바다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59살 A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8시 40분쯤 강서구 명제동 신호대교 인근 해상에서 번호판 없는 낚싯배를 면허 없이 운항한 뒤 그 위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장마철 수상레저 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06% 상승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난달 15일 이후 6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7월 셋째 주 상승률이 둘째 주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진구는 둘째 주 0.33% 상승했지만 셋째 주 0.08%로 둔화했고 수영구도 0.3%에서 0.11%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해운대구와 남구, 동래구 등도 상승폭이 줄었고 중구와 서구, 영도, 기장군 등은 가격이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부산시 의회와 16개 구군의회가 어제 가덕 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부산시의회와 구군의회 소속 150여 명의 의원들이 안전에 큰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의 신속하고 올바른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어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박재호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사실상 새로운 시당 위원장으로 낙점됐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신공항 건설과 국토 균형 발전 가속화, 부산시의회 중심 책임정치 구현을 부산시당의 중점 운영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거나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해운대구에 212mm, 기장군에는 205mm, 부산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린 북구에도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지금은 비가 잠시 그친 곳이 많지만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